바다와 좋은 경치, 그리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까지 있다면 그곳은 지루할 틈이 없겠죠? 특히 부산은 개성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여행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바다와 큰 항구를 둔 지역이라 특징 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독특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먹거리들이 인기 있는데요.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을 닮은 음식 지금 만나보시죠. 올여름 역대 최고의 인파가 몰려 여름 휴가를 즐긴 광안리 해수욕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갔겠죠. 여름이 지나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변함없이 남아있는 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입니다. 좋은 곳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역시나 먹는 거. 아무리 멋진 곳도 날씨에 따라 망칠 때가 있지만 적어도 맛있는 음식만큼은 배반하지 않죠. 이야, 잘 먹으러 왔는데 진짜 잘 차려졌네요. 자, 보약이 부럽지 않은데요. 임금님 수라상 같아요. 우와.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연 한정식이 주 메뉴인 이곳은요. 깔끔한 소면 냉채부터 콩나물 잡채와 호박전, 마무리로 연잎밥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정성이 느껴져서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머어머, 이곳은 또 어딜까요? 우리나라 한식의 기품을 더해주는 공간인데요. 식당한 자그마한 공간에 옛 선조들의 전통과 현대적 아름다움을 더한 도자기 작품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먹고 작품을 감상하니까 도자기의 빛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야, 상당히 이색적인 공간이에요. 예. 웬 식당 안에 갤러리가 있네요. 예, 저희들이 네.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 도자 문화를 전파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는 문화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도자기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도자기 갤러리를 이렇게 오픈하셨는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 건가요? 요 작품들은 그 조상건 도자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제작하신 그 작품만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 문화가 꼭 고려와 이조에 국한하지 않고 백제, 신라, 고려까지를 아울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문화적인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의 미로 승화시켜야 된다 하는 작품 철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광주요로 유명한 조상권 작가의 작품이 이곳 갤러리에 전시되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 색감도 엄청 예쁘고요. 이건 마치 에스프레소 잔?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엄청 독특하게 생겼어요. 밑에 다리가 있어요. 예, 모양이 좀 특이하죠. 네. 요 그 형태는 옛날에 그 백제 시대 마상배의 형태를 이렇게 형상화했고 주목에 나오는 그 삼조구에 나오는 발 세 개 발톱의 새의 그 발의 형상을 담아 가지고 안정화시킨 그 형태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상배라 그래요. 마상배. 예, 말 위에서 어떤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먹는 그 잔이다. 그래요. 마상배라 그래요. 붉은 빛깔의 주전자와 현대적인 색채를 입힌 술잔들. 작가의 독특한 작품 철학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듯한데요. 이것은 모두 80대 작가 조상권 씨의 작품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건축학도였던 그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 휘말려 30여 년간을 외국에서 떠돌다가 지난 1997년 조국으로 돌아와 도자기에 혼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맛있는 한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도자기까지 만나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백제 문화, 고려, 이조, 현대의 그 자기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사도 우리 전통 식사를 하면서 전통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그 애국인들께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자연을 닮은 한식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 오시면 대한민국의 문화를 모두 통째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문화가 있는 식당. 예. 그래서 요 이제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고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오픈하게 된 배경을 잘 이렇게 우리 고객들께서 좀 즐기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음식에는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데요. 정성이 듬뿍 담긴 그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음식은 국민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음식과 문화를 더욱더 아끼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함께 지켜주실 거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이 되면서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절기로 보다 풍요로운 먹거리가 많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식욕도 왕성해져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음식점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 냄새가 이끌리는 곳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걷기에도 좋은 계절 가을. 더 쌀쌀해지기 전에 멀지 않은 곳으로 가을 소풍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이라면 근처 공원 나들이 만한 것도 없을 듯합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옛말이 있죠? 가을철에는 맛있는 냄새가 온몸을 자극합니다.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이곳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활활 연탄에 익어가는 이 냄새가 제대로 자극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은은한 불향에 달콤한 양념 맛이 어우러진 연탄갈비가 인기인 이곳은 무공의 청정지역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돼지고기 전문점인데요. 고기가 익자마자 전부 입속으로 넣기 바쁜 사람들. 노릇노릇 속까지 알맞게 익혀진 고기. 정말 맛있어 보이죠? 맛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고기에 연탄 향이라던가 이런 게 불맛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제주도 고기라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육즙이 좀 많아서 네. 원래 고기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손님이 몰리는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간 후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한 기분에 좀 실만도 한데 주방에서는 여전히 바쁜 모습인데요. 쓸고 닦고 반짝반짝 윤이 날 지경. 좀 쉬셔도 되지 않나요? 아니 여기 무슨 보물 상자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닦고 쓸고 또 닦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는 네. 점심 장사를 끝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저희들이 자랑하는 제주 돼지고기 네. 그 작업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준비라고 하시긴 하는데 네네. 유독 우리 사장님만 이 주변에서 계속 맴도시는 것 같아요. 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어렸을 때 연탄 구경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러면 또 제 나이가 공개되긴 하지만 네, 어릴 때 엄마가 그 방을 따끈따끈하게 하기 위해서 연탄을 많이 이렇게 넣으셨죠 여기에. 보시면 네. 기존에 보시던 연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번개탄보다는 거의 뭐 한 5배 그렇죠. 정도 큰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보통 연탄 구멍이 네. 한 25개 정도인데 네네. 여기는 31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연탄 무게가 한 7.6kg. 어머.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한 장 들기는 굉장히 좀 힘드시겠죠. 이 연탄을 보시면 이 연탄의 중심 부분의 온도가 750도까지 올라가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한 500에서 550도. 그래서 네. 아주 고온에서 짧은 시간 고기를 굽기 때문에 네. 육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즙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고기를 빨리 익힘으로써 고기의 어떤 풍미를 향상시키는데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인기를 얻는데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초벌 과정인데요. 높은 온도로 초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육즙의 손실을 줄여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돼지고기의 또 다른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뭔가 독특한 불판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양식 같은 거 보면 고기에 이렇게 샷 모양으로 무늬가 난 거 보이죠?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걸 일종의 이제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응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그런 구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연탄 불이 열원이 올라오고 여기 구이판에서 열을 받은 이 주물에서 고기가 익혀지는 거죠. 두 번째 인기 요인은 바로 맛과 질이 우수하기로 소문난 제주산 돼지고기. 두툼하게 썰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고루 느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돼지고기 산지라면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바다의 염분이 포함된 제주의 청정 공기를 마시고 무기질이 풍부한 지하 안반 수산지에 농산물을 원료로 한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의 육질은 일반 양동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답니다. 아우, 제주의 향이 막 느껴지네요. 그냥 부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먹어볼게요. 역시 고기는 뭐니 해도 두툼해야 최고 아니겠습니까? 두툼하게 잘라 노릇노릇하게 익힌 돼지고기를 특제 소스에 콕 찍어서 먹으면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이 맛. 말씀하세요, 말씀을. 제주의 초원을 돼지고기가 막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막 연상이 되는 게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요 돼지고기의 그 육즙 있잖아요. 육즙이 배어 나오면서 입 안에 자체 그 돼지 향의 풍미가 와 이제 진짜 목에 기름칠 좀 하네요. 어우 맛있네요 진짜. 촤르르 윤기부터 달라 보이죠? 연탄불에서 은근히 익힌 고기는 부드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쫄깃쫄깃한 맛과 꼬들꼬들한 맛이 어우러져 엄지가 저절로 올라오는 맛인데요. 이야, 이제 제주도에 고기 먹으러 비행기 탈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음의 풍성함을 제 마음에 이 배에 가득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실장이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을의 영양은요 요 돼지고기로 채우세요. 세요. 맛과 영양이 뛰어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온 돼지고기.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두툼한 제주산 돼지고기로 청정지역 제주를 생각하며 특별한 시간도 보내고 영양도 챙겨보세요. 외식의 정석이라면 숯불에 구운 양념갈비. 예전에는 치킨집만큼 많이 보였던 것이 숯불갈비 간판이죠. 하지만 요즘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치킨, 족발, 삼겹살에 밀려 주춤한 돼지갈비를 제대로 구워준다는 반가운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지금부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시죠. 무더위가 가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살아나게 하거나 나들이를 많이 즐길 수 있는 날씨이기도 하죠. 제가 선택한 메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음식 돼지갈비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테이블에는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로 가득했는데요. 우와,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갈비 보이세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뜯고 씹고 맛보고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 뜨는 손님들의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뜨겁게 달궈진 수치로 고기가 미리 구워져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손님들이 이곳을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수입인지 알고 먹으니까 첫째는 안 쏘고는 게 좋고 또 첫째는요 첫째밖에 없어. 둘째가 없어. 또 첫째는 굽어주니까 좋고. 기존에 있던 숯불 이런 불판이 아닌데 한번 구워서 나오는데 숯불 맛도 왠지 나는 것 같고 그다음 위험하지 않으니까 왜 숯불 들고 오고 나갈 때 불편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빌 냄새 걱정 안 해서 좋고 뜨거운 숯불 앞에서 땀 흘리지 않아서 좋고 고기 굽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구분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이 어때요? 고기가 생각보다 무들무들하고 좀 맛있네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다 맛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이게 뭐 질리지 않아요. 양념 많이 먹으면 막 질리잖아요. 근데 예, 그렇지도 않고 예, 많이 먹게끔 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면서 질리지 않는 고기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기 맛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 한창인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양파도 다져주고 가장 중요한 고기 손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툼한 고기살을 손질하기 쉽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어머, 무시무시해라. 아니, 고기 덩어리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1차로 골절기로 갈비를 자른 후에 그리고 포를 뜨고 칼집을 넣고 그리고 구워서 손님상에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돼지 갈비가 가장 맛있는 이유는 붉은 살하고 비계하고 네. 같이 이제 골고루 마블링이 섞어진 갈비가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비계와 살코기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돼야 맛있는 고기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마블링이 있다 아닙니까? 야. 마블링. 딱 기름과 살과 조화가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야. 딱 이런 부위가 가장 맛있습니다. 이야, 비주얼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선홍빛 살코기와 지방의 적절한 조화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보기만 해도 신선한 육질이 느껴지는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손질한 다음 다시 일정한 크기로 잘라준 뒤 갈비대에 붙은 살을 정성스레 포를 떠서 쫙쫙 늘여주는데요. 하나하나 촘촘히 골고루 칼집에 내어주는 이 작업은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념을 골고루 스며들게 해준답니다. 고기 손질부터 정성이 느껴지시죠? 달달하고 부드러운 양념 돼지갈비가 주 메뉴인 이곳은 뭐니 해도 양념이 포인트겠죠? 이곳 갈비 맛의 비결은 신선하고 질 좋은 고기와 바로 이 양념에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 양념의 재료인 간장에 양파를 듬뿍 넣어 잡내를 잡아줍니다. 이게 코를 확 찌르는 게 이게 뭐죠? 네, 양파즙입니다. 양파즙. 네네. 아니 이걸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갈비 간장을 만드는 저희 집 고기 네. 간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갈비 간장. 예. 아, 그럼 갈비 양념을 만드시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고기도 중요하지만 네. 갈비에는 또 맛있는 양념이 중요하거든요. 예, 가정에서 보통 쓰실 수 있는 간장이나 네.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양파 아까 방금 들고 온 양파즙, 그다음에 간마늘. 그 부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뭐 특제 우리 가게의 비밀이니까 네. 예,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재료가 어마어마한 양인 네네. 것 같은데 이 양념을 몇 인분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120kg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고 돼지는 그다음에 600인분. 600인분이요? 예. 아니 그럼 하루에 600인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만들고 네. 그다음 주말에는 보통 2번 정도. 그렇게. 두 번이면 1200인분. 네네 맞습니다. 엄청 만드시네요. 네네, 많이 야, 그럼 예, 그다음 간장을 넣고 그다음에 설탕 넣겠습니다. 설탕하면 요즘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 예. 저도 방송을 봐서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근데 양념에 보통 네.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근데 저 가게마다 자기가 다 틀리니까 그런 기준치가 다 틀리니까 네. 아무래도 백종원 씨 그분도 뭐 만드시는 기준이 있을 거고 저희가 만드는 기준이 있을 거고 우리께 더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 오, 백종원 선생님이 능가할 수 있는 양념이 탄생된다. 탄생됩니다. 예. 설탕하고 희석이 돼야 되니까 같이 혼합이 잘 돼야지 네. 예, 간장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혹시라도 설탕을 많이 넣으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율을 딱 맞춰서 그렇게 간장을 만들기 때문에 간장과 설탕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그 비율 자체는 비밀입니다. 그게 네. 중요한 거네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물엿, 참기름, 간마늘 등 듬뿍 넣어주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양념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과연 어떤 맛이 탄생될까요? 얼른 맛을 보고 싶은데요. 양파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양파하고 같이? 제가 따로. 진짜 네네. 느낄 수 있네요.
확실히 틀리시죠. 진짜 이게 양파 향과 마늘 향이 싹 나면서 그 고기 잡내도 싹 잡아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념은 갈빗대가 붙은 돼지고기에 촉촉하게 양념을 해서 주방에서 숯불로 구워내는데요. 갈비뼈에서 우러나오는 구수한 단맛과 달콤하면서도 깊은 양념 맛이 어우러져 이 집만의 양념 돼지갈비가 완성됩니다. 우와, 이제 고기 타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네. 이렇게 자르면 비계 있는 쪽은 비계고 살코기는 살코기 쪽입니다. 적당하게 비계하고 고기하고 지방층이 잘 섞일 정도의 결을 찾아서 이렇게 잘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엄청 비계와 살코기의 조합이 좋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야,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약간 미리 구웠던 그 불맛이 나면서 와, 달짝지근하면서 입맛을 딱 살리게 만드는 그런 맛이네요. 어릴 적 먹었던 추억의 맛, 변치 않는 양념갈비 맛 그대로였는데요. 야들야들 달달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기 맛. 이거 자꾸자꾸 입맛이 당기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원한 냉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야, 역시 고기 먹은 뒤에는 깔끔해지는 이 냉면 한 그릇 딱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히 고기를 맛봤다 할 수 있는 건데, 야, 고기를 먹은 뒤 시원한 냉면 한 그릇까지. 고기를 먹고 소화를 시키다 보면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냉면을 먹으면 장과 위의 열과 탁한 기운을 내려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아, 시원해지는 게요. 국물이 칼칼하면서 이 고기 먹은 그 입을 깔끔하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하시죠? 전국 어디를 가도 다 먹힐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자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편리하게 손님들이 다 구워 나가니까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죠?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네, 오세요. 양껏 드세요. 어느덧 찾아온 가을. 여름 내에 더위에 시달리며 입맛을 잃었던 사람들도 입안에 침이 돌고 뭔가 색다른 음식을 찾는 계절인데요. 1년 중 가장 먹을거리가 풍성한 이맘때 맛있는 음식 드시고 풍성한 가을 보내세요.